안녕하세요. 원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희 관절염, 고양이 관절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 관절염 중에서도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원장님께 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2살이 되는데 관절염은 보통 몇 살에 올까요?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될까요? 미리 영양제를 급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미룰 수 있을까요? 네. 2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의 고양인데 네. 보호자님께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골라봤어요. 네네. 고양이 품종과 외상 병력에 대한 얘기가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코티시 폴드나 메인쿤 같이 관절염에 대한 품종 소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2살짜리 고양이한테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일단 빨갛고 붓고 뜨겁고 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관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는 한데 몸에 어디에서든 염증이 생기면 관절에도 염증이 더 유발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살 이하의 젊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피부를 포함한 전신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건강검진을 먼저 받고 만약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 그럼 그 질병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관절 건강까지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뭘까요? 말하기 되게 민망하지만 바로 비만입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요즘 집냥이들은 사실 몸매가 좀 날씬하면 오히려 얘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대부분 통통한 몸매를 가진 고양이들이 많아요. 따라서 비만이 되지 않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들여 주시고 또 운동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셔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해 주시는 게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죠? 네. 2가지 영양소를 좀 추가하자고 하면 일단 비만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 순환을 도와주는 물, 음수량을 늘려주시는 거, 그리고 팔방미인 항산화제인 오메가3, 피부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은 오메가3를 꾸준하게 어린 나이부터 복용해 주시는 거,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의 답변이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린 고양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들도 원장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오메가3를 먹이면서 그리고 비만이 되지 않게 그렇죠. 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코숏 2마리와 동거 중인 집사입니다. 벌써 11살이 넘었네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간혹 멈칫하는 게 보여서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던 차였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어 기쁘게 글 남깁니다. 윤쌤 영상을 보니 병원에서 진료받고 방사선 촬영 후 처방받아 소염 진통제 복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당장은 관절염이 아니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아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멈칫하는 증상이 있는 11살 고양이에요. 네네. 근데 아직 병원에 가서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멈칫하는 증상이 나이하고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련이 되는 증상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네.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신부전이 있고 네네. 몸에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좀 근육에 힘이 딸린다든지 네네. 아니면 얘가 갑상선 한증증이나 신부전을 갖고 있어서 또 고혈압이 생기고 그 고혈압 때문에 시력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여서 멈칫한다든지 아니면 당뇨를 갖고 있어서 신경원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또 스개골 탈구나 십자인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질병들 말고도 내성 발톱 같은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상당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상에서 이미 드러났다라고 하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질병의 정도와 또 통증의 정도를 고려해서 소염제를 처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관절 연골의 재생을 좀 돕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관절 영양제들을 또 복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절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을 몇 가지 드리자고 하면 2가지예요.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을 추천을 드립니다.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은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그다음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하는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원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콜라겐의 재생을 돕고 또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조금 억제해주고 또 일정 정도의 항염 효과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DHA, EP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오메가3 오일인데요.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록잎 홍합에는 이 DHA, EPA라는 성분뿐만이 아니라 ETA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한 가지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이 ETA는 마치 약처럼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소염제처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요, 고양이들도 강아지들도 초록잎 홍합이 관절염에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용 초록잎 홍합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제들에는 간혹 우리 반려동물들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동물 전용 영양제 먹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록잎 홍합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년 5월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앞다리 골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상태라고 하셨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는 아파도 잘 숨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쓰여요. 혹시 제가 아픔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몸무게는 4.6kg이고 당뇨가 있어 5년째 인슐린 관리 중입니다. 관절 영양제를 먹이면 골성 변화 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을까요? 혹시 영양제가 당뇨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먼저 보호자님이 고양이를 위해서 되게 5년 동안이나 당뇨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나 얘가 아픈데 내가 그걸 모를까봐 그 염려하시는 마음도 너무 예쁘게 다가와서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아픈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던 캣타워를 번쩍번쩍 올라가는지 아니면 거기 올라가서 쉬고 있는 모습들을 예전처럼 자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애가 한 번에 이렇게 도약하는 높이나 아니면 뛰어내리는 높이가 예전만큼 충분한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 다리에 골성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위를 유난하게 그루밍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왼쪽 대신에 오른쪽으로 사료를 건들고 긁고 오른쪽을 더 많이 쓰고 있진 않은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먼저 나가는 발이 오른쪽이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지켜보시고 애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님 관찰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쩔뚝거리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에는 방사선상에서 이미 왼쪽 다리에 어떤 골의 증식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동 범위에 제한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둔한 통증을 보일 것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관절 영양제 먹이는 거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상에서 당뇨 외에 잘 관리되고 있는 이 당뇨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오메가3 오일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게 다 무방할 것 같아요. 단 당뇨식을 하고 있다면 영양제를 선택할 때 추어블 형태의 영양제보다는 파우더 형태, 파우더가 캡슐에 담긴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오랜 당뇨는 췌장염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복용 전에 용법과 용량을 상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췌장의 구조적인 변화나 췌장염이 이미 발병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췌장염과 관절염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권장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 제가 OX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양이가 비만인데 살을 빼야 될까요? Yes. yes.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고양이가 높은 것에서 뛰어내리거나 너무 과격한 놀이는 조심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면 마음껏 활개치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멈추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10세 이상의 노묘의 경우는 계단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
저희 고양이가 아직 어린데 관절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좋죠. 예스. 아, 대신 너무 많은 것을 먹일 필요는 없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잘 먹이고 네네. 그다음에 오메가3 정도 관절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좋은 영양제 하나 정도는 네네. 확실히 예스입니다. 네. 여기서 되게 귀여운 율무단양이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관절 건강 때문에 안티놀이란 알약을 맨날 먹인다고 해요. 안티놀이란 알약은 관절 영양에 도움이 될까요? 예스. 아, 제가 협찬받은 거 전혀 없고요. 크기도 굉장히 작고 아까 우리 말씀 나왔던 초록잎 홍합을 네네. 베이스로 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작다 보니까 네네. 보호자님들이 먹이기도 굉장히 편해서 매우 권장하는 영양제입니다. 네. 예스. 예스. 이것도 있는데요. 거실 바닥을 펫 전용 바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좋죠. 좋죠. 스코티시 폴드처럼 유전병인 경우에도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예스. 그 어느 품종보다 네네.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유전적인 질병을 네네.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가 다가오는 것은 좀 적겠지만 골 연골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누구보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최근 MSM 영양제를 먹이고 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게다가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을 좋게 하고 간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정량의 용량을 지켜서 먹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랑 그리고 질병이 있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고양이들이 관절염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양제를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답변이 좋아서 이제 보호자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